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마니또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힐링마니또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왜 예전부터 나온 뉴스가 지금 또 재탕되면서 하락의 원인이라고 나오는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힐링마니또 가족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왜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도 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떤 뉴스들이 현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크게 4가지로 완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PU 감가상각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AI 수익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빅테크 회사채 발행 급증이라는 문제고요. 네 번째는 AI 기업 간 순환 출자형 투자 구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에 현 주가 수준도 알아보고 왜 절대 팔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하락 이유는 GPU 감가상각 논란입니다. 이것은 AI 기업의 이익이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이 GPU 장비를 실제보다 길게 감가상각해 겉으로 보이는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GPU를 5년에서 6년 감가상각으로 잡고 있지만 현실은 AI 모델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 빨라 GPU를 2, 3년만 쓰고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장비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익이 감소하면 현금 흐름 압박이 발생을 하고 밸류에이션 축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논란이 나오자 AI 인프라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주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 요인은 바로 AI 수익성 우려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AI 경쟁에 뛰어들며 서버, GPU,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화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모델 훈련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AI 투자가 과연 이익으로 돌아올까? 혹시 AI 버블 아니야? AI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된 만큼 조그마한 의심만 있어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는 수십억 달러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인프라 확장을 위한 채권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약 120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기타 기술주도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왜 현금이 넘치는 빅테크들이 갑자기 대규모 부채를 끌어오지? 정답은 명확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부 현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 발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채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 수익성 압박이 되고 오히려 AI 투자 확대가 기업 재무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동반 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투자하는 7개 섹터 ETF 종목에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빅테크도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에 다른 기업은 엄두도 못 내기에 나중에 승자는 빅테크 기업과 우량한 반도체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 빅테크와 우량한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AI 기업 간 순환 출자형 지분 구조 문제인데요. 혹은 이해 상충형 투자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대규모 시스템 구축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GPU 서버를 대량 구매를 하기로 했고요. 일부 매체는 이것을 사실상 투자하고 구매가 서로 묶여 있는 구조라 지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지분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품 구매를 하게끔 하고 제품 구매를 하니까 매출이 증가되고 이것을 다시 상대방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실질 수요가 아닌 내부 순환적인 매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투자 받은 돈으로 투자한 기업의 물건을 사는 이런 순환적인 매출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 두 회사가 어제 비상장 회사인 엔스로픽 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 달러, 엔비디아는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가 났습니다. 동시에 엔스로픽은 마이크로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고 엔스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고 엔비디아도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고 엔스로픽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투자자 눈에는 순환 출자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과 오픈 AI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가 오라클과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라클은 투입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했다고 했고요. 역시 투자, 구매, 계약이 서로 얽혀 있어 지배구조, 수익구조, 투명성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 구조가 왜 시장 조정의 한 요인인가? 이것은 실제 수요가 아닌 상호 내부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 수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지배구조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적 논란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 열풍 속에서 이런 구조가 확대되면서 AI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의 의심이 강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뉴스에 대한 언론의 내용이었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상기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나온 뉴스였고요. 염려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다시 대두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 조정은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23년부터 갑자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금액이 증가됩니다. 기존 평균치의 2배로 올해 들어 뛰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자료를 토대로 표에 나와 있듯이 2배로 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3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사고 떨어질만 하면 사 모으고 있어 기관들이나 액티브 펀드 애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액티브 펀드 애들의 수익이 S&P 500 시장 수익보다 못한 펀드가 79%라는 엄청난 최악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액티브 펀드가 불과 2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평균치가 42%이고 하락장이었던 22년조차도 61%였는데 올해는 21%밖에 안 되는 최악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투자하는 7대 섹터 ETF들은 올해 시장 대비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ETF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수익이 저조한 대형 펀드들이 온갖 노이즈 뉴스를 언론과 합세하여 퍼날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1개월 반 동안 수익을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올해 결산을 해서 만약 시장 대비 저조하다면 고객들이 돈을 다 빼가기 때문에 자기들 밥줄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활을 거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주가 조정 원인 네 번째는 AI 사이클에 2차 주기가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전 닷컴 버블 때를 상기하면서 실적 없는 기업들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없는 기업인데도 주가가 오른 기업에서 돈을 빼서
탄탄한 빅테크와 우량한 반도체 기업으로 갈아타는, 즉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기가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힐링마인드 가족분들이 투자하는 7개 섹터 ETF는 빅테크 기업과 우량한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현 주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제발 일봉, 주봉을 보지 말고 월봉이나 년봉만 보고 투자하라고요. 일봉을 보면 주가 변동 시 마음만 심란하게 됩니다. 우리 힐링마인드 가족분들은 항상 월봉, 년봉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대표 지수인 S&P 500 ETF인 VOO 차트가 왼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 월봉 5 기준선을 보면은 이제 살짝 닿은 정도입니다. 그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정신없이 상승만 했는데 이제 쉴 때가 되어서 쉬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조정하니까 이래서 조정이다, 저래서 조정이다, 공포감 주는 노이즈 뉴스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투자하는 SMH를 볼까요? 가운데 있는 차트가 SMH 차트인데요. 얘는 아직 월봉 5 기준선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것이 빅테크 ETF인 MHS입니다. 이거는 살짝 닿아 있죠? 한국에 상장된 다른 ETF들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 동일하게 5 기준선에 근접해 있거나 살짝 닿은 정도입니다. 이런 조정은 1년에 평균 2번, 3번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적일 때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정장에서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힐링마니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해온 투자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시간 기준 19일 주식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연말 주가 향방을 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올해 개인들이 예전처럼 기관한테 물리고 이런 어리석은 개미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한 개인들로 변신했기에 기존처럼 노이즈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주식에 참여하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대기 자금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조정이 오더라도 그리 큰 조정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에 주식시장마저 안 좋으면 언론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민감하게 주가 방어를 위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공급 최적의 조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준비금이 바닥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은행의 준비금이 바닥이 난 상태는 12월 금리 인하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 책무인 물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가나 주거비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준 책무인 고용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부터는 QT도 중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저는 앞에서 본 3가지 이유로 12월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페드 와치를 보면 동결이 51.1%이고 인하가 48.9%입니다. 동결이 약간 높은데요. 저는 12월에 반드시 인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기 과열 조정이고 구조적 의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선별하여 집중 투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조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현 수준은 감기 오기 전 재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도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목이 안 좋아 좀 힘드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와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힐링 마니또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동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